굉장히 장세가 암울한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보시면은 미국 증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힘을 내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안 좋죠. 2만 달러 깨진 데 이어서 19,000달러까지 깨지면서 18,952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다가 미국 같은 경우 오늘이 6월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아틀랜타 연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2분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1%를 기록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연속으로다가 마이너스 성장률과 함께 내일이면은 공식적으로다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 최근 소식을 들어봤을 때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회사들이 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해고에 관련된 피바람이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또다시 8억 달러 상당의 무기 지원금을 우크라이나에게 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시민들 힘듭니다. 엄청 힘들죠. 기름값, 에너지, 식자재값 오르지 않은 것이 없고 대량 해고에다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인들은 나몰라라 하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돈을 퍼주고 있는 바이든. 자, 보다 못한 한 기자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이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은 담담하게 그냥 이렇게 답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물러날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 즉 계속해서 미국 시민들을 갈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미국 시민들 생활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퇴 자금들까지 극심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 미국 증시. 내일 공식적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발표와 함께 금리 인상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지금 현재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저도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다시피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을 했었던 현물 ETF 신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7월 5일인가 6일까지인가가 기한이었었는데 바로 거절하게 되면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건 상황이죠. 자, 근데 소송이 어느 정도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SEC의 ETF 승인 거절에 대해서 안소니 스카라무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정말 미국의 끔찍한 일이며 SEC의 결정은 미국이 금융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SEC 측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 ETF는 승인을 하지만 현물 ETF는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떨구고 있는 것일까?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다음 달에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좋지 않지만 현물 ETF가 출시된다는 것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화산 지열 채굴에 이어서 이번에는 2억 달러 상당의 태양광 비트코인 채굴기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열에 이어서 태양광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는 엘살바도르. 다음으로 해서는 삼성이 1분기 결산 보고에서 밝히기를 비트코인 채굴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고객까지 선점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칩은 3나노미터짜리 칩이고 ASIC 기기와 호환이 되며 이미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산업에 계속해서 발을 담궈보고 있는 삼성.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영 대표, 최근에 많은 안티를 생성하면서 이 주반골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온체인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그가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고점에서 70% 떨어졌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11%밖에 안 떨어졌다 이거죠. 뭔 말이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비트코인을 팔았었던,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인출하지 않았다. 거래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으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현재 거래소 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의 절반 수준이다. 암호화폐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250억 달러의 총알이 장전이 되어 있는 상황. 상승 전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들 거래소 내에서 발동 한번 걸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언제든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그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미사라는 사용자 이야기하기를 지갑에 돈 있다고 꼭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지.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이 맞다. 지금보다 더욱더 하락하게 될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 말대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 경기 침체 발표가 나게 되면은 시장이 어떤 상황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3위 거래는 815개의 비트코인을 어제 추가로 축적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더치뱅크, 도이치뱅크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28,000달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많은 분석가들이 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큰 그림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 자, 근데 큰 그림을 봤더니 상황이 정말 최악이더라 라면서 한 분석가가 비트코인 1년봉짜리 차트를 공유를 했는데요. 자, 모습이 정말로 좋지 않죠. 안타깝습니다. 비트코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최근 저점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18,000달러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일단 반등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회로 만약에 18,225달러짜리가 깨진다 그러면은 13,000달러 그 다음은 10,000달러까지도 열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꼭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인컴샤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최악인 상황, 미국 증시도 최악이고 비트코인 심리 상태도 최악인 상황에서 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미국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루에 1,000달러씩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돈을 장전을 해놓은 상황 99,000달러를 딱 보여주면서 그의 목표는 이 99,000달러로 비트코인 5개를 사는 것이고 12월이 되면은 이를 20만 달러에 파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12월까지 이 4만 달러 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경제와 암호화폐 그리고 미국 증시 과연 올해 말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과연 웃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웃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요. 바이낸스의 CEO인 CZ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비트코인 추매 소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마이크로 스트레러지가 될 것이다. 즉 비트코인이 나중에 크게 회복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과연 존 버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소 FTX가 한때 셀시우스를 인수하려다가 포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왜냐? 바로 셀시우스 대차 대조표에 20억 달러 규모의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이제 대차 대조표가 많이 망가져 있으면은 해당 회사가 회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자, 이 셀시우스 사태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FTX 같은 경우는 셀시우스 대신에 블록 파일을 완전하게 인수하려고 추진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2,500만 달러 정도만 있으면 완전 인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싼 가격에 블록 파일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매체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블록 파일의 기업 가치가 50억 달러였었는데 지금 5억 달러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9% 할인된 가격에 FTX가 블록 파일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원래 이 모건 크릭 같은 경우도, 이 폼폴리아노의 모건 크릭 같은 경우도 이 블록파이의 지분을 좀 살려고 했었는데 FTX가 딱딱 긁어가지고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한 가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블록파이가 3에로우즈 캐피탈에 대출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10억 달러를 대출해줬었는데 담보금의 3분의 1은 비트코인, 3분의 1은 GBTC였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다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겸 대출 플랫폼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역시 3에로우즈 캐피탈 때문에 수억 달러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루나요, 두 번째로는 3AC, 세 번째로는 셀시우스가 파산이 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큰 충격을 안겨다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3단 콤보 맞으니까 아찔아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까지 크립토닷컴으로부터 어느 정도 후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잘렸습니다. 잘렸다고 메일이 왔어요. 저도 지금 해롱해롱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거래소랑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뭐 추가 일자리를 알아보던가 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바젤위원회에서 밝히기를 은행들이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 다른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암호화폐 보유량에 한도를 적용해야 된다. 어느 정도냐? 1%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도를 지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원래 더욱더 많은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이를 막기 위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읽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관련된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의 거래소 입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간 무려 20만 개의 이더리움이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암호화폐 분석가는 밝혔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매도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600달러까지도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 3년간 잠을 쳐자고 있었던 고래 주소 4개에서 50만 개 이더리움이 움직이는 정황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발 거래소로 갖다 팔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이더리움, 단기적으로는 880달러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트레이더 SG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무섭습니다.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1000개에서 10만 개를 보유한 지갑 숫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7일부터 공급량 1.1%를 추매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와 동시에 100개 이상을 보유한 이더리움 주소 숫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14개월 내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틱톡 팔로워 1위인 카미라메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 양반인데요.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커머셜도 찍었는데 좀 별로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고민을 하자 갑자기 바이낸스 슈퍼히어로로 변신을 해가지고 웹3와 바이낸스에 대해서 선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라진 좀 되도 않는 유치한 광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호나우두에 이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한데 끌어모으고 있는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국내도 난립니다. VIP 투자 리딩방에 초대합니다. 사기꾼들이 130여 명을 모아가지고 70억 원어치를 털어먹은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용의자들을 붙잡긴 했는데요. 얼마만큼이나 환수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겠죠. 자, 아주 그냥 사기를 지대로 쳐가지고 사람들이 홀라당 빠져들어간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사기공화국이다라는 오명을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자, 이놈들은 사기를 쳤으면 일단 돈을 딴 데로 빼돌려놨겠죠. 그래서 형을 살고 나오면은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처벌이 약하니까 계속해서 사기꾼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 자,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프로젝트인 클레이튼, 신한은행이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서 탈퇴하면서 클레이튼 투자자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하네요. 무시무시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저 역시도 그 여파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이제는 진짜로 살리기 운동 광고 영상들 재생 및 좋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